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무적으로 안전하게 자기 주식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위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자,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그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자기 주식 취득이 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이 다시 재매입하는 것을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주식 취득이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제 법인이 다시 재매입하는 걸 말하는데, 원래 2012년 이제 4월 14일 이제 전에는 이제 상법에서 자본 충실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해서 이제 금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2년 4월 14일 이제 이후에 이제 주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비상장 법인에서도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잘만 이제 활용하면 매우 좋은 제도죠. 또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이 위험한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을 잘못 실행을 해서 이제 낭패를 본 이제 그런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은 이제 매우 그 섬세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우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전문가들이 잘못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자칫 또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세무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이 위험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제 상법상 절차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취득 목적과 부합하게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주 평등권을 잘 지킨다면은, 그렇다면 위험하지 않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법상 절차도 잘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취득 목적과 다르게 실행을 하고, 그리고 주주 평등권도 만약에 침해를 한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위험하게 되겠죠.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법상 절차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취득 목적과 적합하게 실행을 하고, 그리고 주주 평등권을 잘 지킨다면 그런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법상 자기 주식 취득 절차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제 상법 아마 341조일 겁니다. 이제 상법 341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 총액, 그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에 1년 범위 내에서 이제 취득 기간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 기간 이런 것을 정해야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그 다음에 취득 총액, 그 다음에 취득 기간 등 이제 상법 341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이사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사회에 대한 내용은 취득 목적이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신청 기간,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또 이사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상법 시행령에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고, 두 번째 이사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기주식 취득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주들한테 우리가 법인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할 건데, 이렇게 자기 주식 취득을 할 건데 신청할 사람은 신청을 하시오라고 이렇게 자기 주식 취득 통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주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2주 전에 이제 주주들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자기 주식 취득 통지를 해야 되고요. 통지가 끝났으면 이제 2주 전에 통지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 주식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자기 주식 신청 기간 20일 이상, 상법에서는 20일 이상, 60일 이내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 안에 이제 주주들이 고민을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20일 이상, 60일 이내 동안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취득 통지는 이제 2주 전에 발송이 됐겠죠. 그래서
자기주식 취득 통지는 이제 자기주식 신청 기간 2주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식 신청 기간은 이제 20일 이상 60일 이내 동안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주들은 이제 자기주식 신청을 하게 되겠죠. 신청을 뭐 할 분들은 하고 하지 않을 분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사법에서는 기회의 균등만 주어지면 됩니다. 기회의 균등.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하게 됐다면 이제 주주의 이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게 되겠죠. 이제 다섯 번째 자기주식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양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주주와 법인 간에 양도계약 체결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주식 취득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영상은 이제 자기주식 취득, 즉 보유 및 이제 처분 목적인 거고요. 이제 소각 목적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소각 목적은 이제 이익 소각으로 제가 따로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보유 및 처분 목적인 이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주주 평등권, 도대체 뭐가 평등이냐, 이렇게 주주 평등권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021년도 7월 29일, 바로 얼마 전입니다. 2021년도 7월 29일 대법원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명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 주주 평등권은 법인이 모든 주주들로부터 지분율만큼 균등하게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기회만 균등하게 주어지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준 겁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과세 관청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서 많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그 2021년 7월 29일 대법원 판례는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판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만 균등하게 주어지면 된다. 이제 이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법상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상법상 절차 중에 이제 자기주식 취득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주식 취득 목적. 그러면 어떤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있는지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스톡 옵션. 스톡 옵션은 이제 일정 기간 후에 이제 시가보다도 싸게 주식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이제 권리입니다. 이제 스톡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가 있고요. 투자 유치. 자, 스톡 옵션이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탁 그랜트. 스탁 그랜트는 일종의 이제 주식으로 상여금을 주는 거거든요. 네, 주식으로 상여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스탁 그랜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합리화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선도 있고, 그 다음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절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일단 지출되는 이제 많은 금액들이 대부분 이제 비과세로 또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매우 유용하게 또 활용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제 자기주식 취득 목적을 정리해 보면 스톡 옵션, 그 다음에 투자 유치, 그 다음에 스탁 그랜트, 그 다음에 경영 합리화,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개선,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세금이 과연 몇 %냐? 이제 보유 및 처분 목적,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보유 및 처분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보유 및 처분 목적은 이제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는 이제 양도 이제 차익이 3억까지는 이제 20%고, 이제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죠. 물론 이제 지방소득세를 빼고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이제 22%, 뭐 27.5% 이렇게 되겠죠. 소각 목적은 이제 의제 배당으로 봐서 이제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되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내용이고요. 배당 소득세는 이제 종합소득세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6에서 45%의 이제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뭐 2천만 원까지는 배당에 대해서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20만 원까지는 이제 15.4%로 끝나겠죠. 물론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제 배당으로 보고, 또 의제 배당은 또한 이제 그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한 부분으로서 6에서 45% 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 주식 취득이 부인된 대표적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주식은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이 법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잘못 활용하면 이제 세무적으로 큰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자기 주식을 이제 잘못 활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예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기 주식이 취득 부인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제 대표이사 주식만 이제 자기 주식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자기 주식 취득 목적에 맞게 이제 실행하면 모르는데 대표이사 주식만 자기 주식으로 취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 가지입금하고 이제 해당 그 대금을 이제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업무 무관 가지입금으로 보고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입금 산입, 또 상여 처분대 이런 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입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처리해서는 당연히 이제 부인될 수밖에 없겠죠. 이상 조심해야 될 점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많은 이제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시면 더 좋은 영상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